케어 유니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칼럼이죠. 아침마다 지혜 받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이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뭐랄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죠. 최근 호주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비극을 계기로요. 우리가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용기라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칼럼을 읽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의 용기에 감탄하게 되다가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훈련받고 무장까지 한 공권력이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과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을 토대로 용기의 여러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칼럼이 마지막에 제시하는 우리 사회 시니어 세대의 역할, 그 등불이라는 비유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칼럼이 시작되는 호주 본다이 비치 쇼핑몰 사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 끔찍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피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칼럼은 그 참혹함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뤄지는데요. 한 명은 시리아 출신의 아메드 엘 아메드 씨. 이분은 심지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칼을 든 범인에게 달려들어서 막아섰고, 정말요, 비무장 상태로요? 네, 결국 범인의 총을 빼앗아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하죠. 잠깐만 상상해봐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시카 로센 씨 이야기예요. 아, 임신부. 네, 임신한 상태였는데 자기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서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칼럼에 묘사된 걸 보면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이 주목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특수부대 요원이라거나 뭐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는 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그냥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칼럼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이 우리를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넘어서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렬한 대답이 바로 60대 시니어 부부 보리스 거먼 씨와 소피아 거먼 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분들 이야기. 이분들은 범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다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결과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칼럼은 이분들의 선택, 그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행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리고 여기서 칼럼의 시선이 아주 날카롭게 전환됩니다. 이 검은 부부의 용기를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다른 총기 난사 사건들과 나란히 놓는 거예요. 아, 유발대 초등학교 사건이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중무장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한참 동안 건물 밖에서 머뭇거렸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은 비무장 상태의 60대 노부부가 보여준 용기랑 방탄복과 총기로 무장한 공권력이 보여준 그 소극적인 대응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요. 아, 이건 단순히 개인의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죠. 왜 어떤 시스템은 용기를 발현시키지 못하고 비겁함을 조장하는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망설임이 비극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지점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가 단지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다 작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한 대목에서 딱 멈칫하게 됐어요. 용기는 단순한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실현의 순간에 모든 덕목이 발현되는 형태다. 이 문장 곱씹어 볼수록 의미가 깊지 않나요? 정말 핵심을 꿰뚫은 문장이죠.
저도 이 문장이 칼럼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용기라고 하면 칼든 강도에 맞서는 물리적인 용맹함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C.S.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부당한 상황에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고,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죠. 친절, 정직, 사랑 같은 모든 선한 가치들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걸 지켜내게 하는 힘이 바로 용기라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물리적 용기를 넘어서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네요. 실현의 순간에 나의 정직함, 나의 친절함, 나의 신념을 지켜내는 힘.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덕적 용기라는 개념이 칼럼의 후반부, 즉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검언 부부의 용기가 단지 비극적인 사건 속 영웅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져준 셈이죠. 그렇군요. 실현의 순간에 모든 덕목이 발현되는 형태가 용기다. 이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칼럼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 시니어의 역할에 대한 제언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어르신들이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캠페인성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칼럼은 시니어들이 우리 사회 정의와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젊은 시절을 신체적인 강인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아올린 삶의 경험, 즉 연륜에서 비롯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제언이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용기의 전수였죠. 여기서 낸시라는 분의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앞서 나온 호주 사건의 영웅들 이야기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의 모습이라서 그럴 겁니다. 길거리에서 폭행이 벌어지는 걸 목격한 낸시 씨는 젊은 시절처럼 직접 뛰어들어서 가해자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고 하죠. 네, 신체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낸시 씨가 선택한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 그냥 막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함께 서 있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가해자가 폭행을 멈추고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저 옆에 서 있는 행동에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칼럼의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낸시 씨의 그 조용한 현존이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해자에게 나는 당신의 폭력을 보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결코 은밀하게 묻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 일종의 사회적 감시망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엄청난 심리적 지지를 보내준 거고요.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름의 편에 서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황의 균형을 바꿔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같아요. 정확합니다. 칼럼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시니어들이 보여주는 이런 침묵하지 않는 모습, 방관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는 그 어떤 훈계나 가르침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언도 첫 번째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넘어선 선택의 가치를 보여달라는 것.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어렵죠. 특히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느낄 때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칼럼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칼럼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그 어려운 일을 평생 해오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부당함과 싸우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 두려움 속에서의 선택을 수없이 훈련해 오셨다는 거죠. 아, 그건 젊은 세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단련된 용기를 개인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써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괜찮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네가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는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달라는 거죠. 와.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신의 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절망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삶의 연륜이 깊은 어른 한 분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넘어 옳은 편을 선택하는 용기의 실천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역할, 사회적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가 되어달라는 제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이 부분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중재하는 역할이라든지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인 가짜뉴스와 편견이 넘쳐날 때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같은 것들이요. 네,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감정적으로 휩쓸리거나 특정 진영 논리에 빠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갖춘 어른이 잠깐만 우리가 더 크게 봐야 할 그림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이자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게 칼럼의 시각입니다. 신체적 힘이 아니라 지혜와 연륜이라는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의 셈이죠. 자,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정말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용기라는 건 정말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총을 든 범인에게 맞서는 폭발적인 용기도 있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조용한 용기도 있고 그저 고통받는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따뜻한 용기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용기의 본질은 두려움이 없는 초인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 칼럼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단순히 개인의 자산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줬다고 생각해요.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맞아요. 그 한 문장이 참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용기, 올바른 신념을 향한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잖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용기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컬럼은 용기는 전염된다는 희망적인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그 반대편에 있는 비겁함이나 방관 역시 똑같이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 사람이 침묵하면 다른 사람도 침묵하기 쉬워지는 것처럼요. 우리 사회가 개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외면하거나 비웃는 대신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문화가 되려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